슈퍼컴퓨터를 만지면서 신기술을 개발하던 연구소의 소장이 농촌으로 가서 농부로 변신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이제 농민뿐 아니라 귀촌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친환경 기술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솔랜드 패밀리 농장 이경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소 소장에서 농부로 변신을 하셔서 지금 양양에서 친환경 연구회 회장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고요? 어떤 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양양군 친환경 연구회는 그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인증 생산물을 생산하는 농민 단체로서 이제 친환경에 필요한 농업에 필요한 이제 기술 교육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친환경 공동자재 또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교육 물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에 대한 모든 그 인증 농가를 지역에 전파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요즘 먹을거리 문제가 많으니까 친환경 이런 농산물이 또 인기를 받고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소득 창출도 하면 좋을 텐데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근데 원래 소장이셨다고 연구소 소장이셨다고 예, 연구소 해서 그 소장이었습니다. 환경 신기술을 개발하는. 네,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가셨고요? 또 어떤 분야의 일을 당시 하셨습니까? 예, 2000년 당시에 그 환경부에서는 이제 국내 대기질 환경이 많이 나빠져 가지고 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대부분 산업계에서 배출하는 그 이제 가스들로 인한 것인데 이것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산화 그 환경 자동 측정 시스템을 그 기술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그 연구소 컨소시엄이 이 연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이제 총괄 책임자로서 예. 이 신기술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컴퓨터 기술에 관련된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은 친환경 방식으로 직접 농작물도 기르시고 농업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그 연구 작업을 다 마치고요. 연구소를 떠나게 되었는데 고향이 마땅히 없어서 양양으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양으로 귀농 후에 그 양양 농업기술센터의 그 도움으로 그 체리 농장을 조성하는 그 지원 사업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그것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농업에 전무한 상태가 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친환경 농업의 기술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에 몰두하면서 또 연구도 하고 또 이제 실제 부딪혀서 체험도 하면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양양은 좀 시원한가요? 어떻게 서울이랑 비교할 때? 엄청 시원합니다. 그래요. 뭐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고 예. 아주 살기 좋은 농산물이 곳입니다. 좀 잘 자랄 만한 그런 환경이 예, 아주 되겠군요.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앞서 얘기한 컴퓨터 기술하고 농업 기술을 하면은 뭔가 비슷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예.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그 농업 기술이 그저 자연적으로 예. 또는 인위적인 어떤 행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점차 재배를 해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농업 안에는 그 여러 가지의 복합된 그런 기술들을 잘 그 알아야만 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연구하고 해왔던 분야하고는 전혀 달랐는데 예. 올해 초 그 유기농업기능사 그 과정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농업이 새삼 그 과학임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식물의 그 자율 기능이 만만치 않아요. 그 여러 다른 체계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꽃을 피우고 그 시간을 조정하는 걸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폭염이 엄청 강하지 않습니까? 예. 식물들은 자기가 입에 상처를 안 입으려고 입의 각도를 태양하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 나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저는 이제 컴퓨터 공부를 많이 했지만 식물 안에는 타이머하고 또 온도를 다 이렇게 적산할 수 있는 그 적산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자율 운영 체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식물 스스로가 자연에서 이제 정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농업을 재배하는 것은 그 기술 과학이고 이 땅을 제공하는 이 모든 것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같고 근데 식물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단지 토양과 주변 환경을 제공하면서 식물을 빠르게 하고 늦게 하는 엑셀과 브레이크 작용만을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표현이 맞나 예,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비유가 좋았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친환경 농법 연구하시면서 직접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친환경 농업 기술이라고 하면은 보통 농약 안 치고 잘 기르게 하는 건가? 일반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친환경 농업 기술이 어떤 걸 의미하고 또 어떤 분야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말 뜻하고는 정확하게 내용이 안 되고요. 영어에 이런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Sustainable Agriculture라는 그 의미입니다. 즉 지속 가능한 농업의 뜻인데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려면 땅이 살아야 됩니다. 예. 땅이 망가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많은 농업들이 이제 수확증들을 위해서 화학 비료와 또는 풀 제거를 위해서 제초제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토양 하층부의 이 경반화,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수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오래되면 그 땅이 밑에가 죽죠. 예. 그럼 땅이 죽게 되면 토양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체는 사실은 작물 생산의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최우선은 아니고 땅을 살려가면서 공존하는 것이 이 친환경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토양의 미생물과 그다음에 토양 생물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에서는 일례로 잡초를 갖다가 그냥 못 쓰는 걸 생각하지 않고요. 잡초를 단순히 부정적 의미보다 잡초가 죽으면 유기물이 되고 또 땅에 받고 있는 뿌리가 땅을 통하는 공기 구멍이 되어서 예. 이것에 대한 그 긍정적인 사항에 모든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초생재배를 호맥을 갖다가 땅에다가 뿌리게 되면요. 호맥이 땅에 있는 비료를 물론 빨아먹습니다. 예. 100을 취하면은 중단기적으로 얘가 300이라는 부형, 3배에 대한 토양의 양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죠. 예. 단기적으로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친환경에 득이 되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친환경 먹거리는 또 더욱 중요한 사항입니다.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이런 화학 비료 같은 것을 쓰면은 잠깐은 좋겠지만 결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친환경 농법 관련 연구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을 하셨나요? 예, 그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친환경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친환경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작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병해충 같은 사항들이 일어납니다. 이 병해충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방지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제 살균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최근에 연구하고 탐구하는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이제 경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국내 농업 환경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 그 국내 농업계에 친환경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농민들이 종전보다 농업 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예. 제가 있는 강원도만 해도 재배 면적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수량도 적어서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또 두려워하는 것이 중국 FTA 같은 관계가 앞으로 이제 많은 농산물과 저가의 농산물이 공급될 때 우리의 살아남는 길이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우리 이제 농업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친환경 농사를 하면서 차별화된 농사를 하는 것이죠. 예. 물론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10% 이내가 친환경 농사를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국을 대래 친환경 농산물로 역공략하는 예.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식량 전쟁도 온다고 그러고요. 자급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고 이런 1차 산업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귀촌 아카데미 학교에서 직접 이제 멘토도 하신다고요. 네. 귀농하신 지 좀 되셔가지고 네, 노하우를 그렇게 전수하는 되었습니다. 건데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좀 전파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귀농귀촌인들을 이제 도우면서 멘토를 하면서 예. 이제 맞춤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해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그 윤석원 교수님께서 저희 집 근처에 귀농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의 멘토를 하게 됐는데 그분의 그 사과 농장을 조성하면서 저는 4, 5년 이상이나 걸리는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 그분의 농장을 기본 조성하는데 불과 수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아하.
그리고 처음부터 제대로 체계화된 예. 사항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귀농인들에게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하시고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달라고 저한테 많은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멘토 활동을 하겠지만 정착 단계부터 귀농 계획부터 농업을 해서 생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를 좀 연속적인 컨설팅을 하면 귀농귀촌인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농업에도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기술이 지금 함께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내 친환경 농업기술은 또 어떤 모습으로 더 발전하게 될 거라고 지금 전망하실까요? 친환경 농업뿐 아니고 모든 농업 분야에도 이 과학기술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네. 이제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 재배가 필요한데 그런 시설 재배에서는 그 ICT를 이용한 정보를 접목하고 그 정보에 의한 자동 관리 시스템을 접목한다면 우리 같이 이제 약소한 그 상에서 이제 최소한 노동력을 가지고 많은 식물들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 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컴퓨터 기술이나 이런 ICT 관계되는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전자기술을 보면 전혀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문제는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과 이걸 자동화 기술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표준화될 수 있도록 정립화되어 있느냐. 뭐든지 프로그램은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 인위적인 모든 변수가 작으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체계화된 것이 필요한데 그런 체계화된 정립단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설 재배에서는 이 ICT 스마트팜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될 거로 기대하고요. 노지 재배에서는 좀 어렵겠지만 하다못해 관수와 하다못해 방제만이라도 자동화한다면 농사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업과 과학의 만남도 재미있고요. 이런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 방송 보셨다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솔랜드 패밀리 농장의 이경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